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께서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혁수 대테러 센터장님께 묻겠습니다. 네. 예, 센터장님, 지금 이재명 대표 살인 미수 테러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이 사건 관련해서 첫 보고를 누구로부터 언제 보고받으셨나요? 네, 그 테러 센터에서 사건 당일날 10시 56분에 경찰청 상실 근무자로부터 저희들 업무 핸드폰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누구요? 경찰청 상황 근무자입니다. 상황 본부장이요? 상황 근무자. 상황 본부장? 근무자. 근무자. 네네네. 근무자 누구요? 그거는 제가 인적사항은 그 인적사항 얘기하셔야죠.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여적 확인이 안 됐어요.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인적사항은 저희들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직제를 보면은 센터장 밑에 대테러 정책관이 있죠. 네, 있습니다. 예. 이 대테러 정책관으로부터는 보고가 이렇게 같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대테러 정책관은 국정원 직원 맞죠?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말씀드리기 곤란하면 국정원인 거 맞네요. 국정원들이 보통 신분을 밝히지 국정원 않으니까. 직원들이 저희 센터에 예. 있는 건 맞는데 근데 법적으로 지금 보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중요한 거를 좀 보죠. 1보하고 2보가 다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릅니다. 보고받은 1보는 보시면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1보가 소방에서 이제 제출한 거였고요. 그리고 이 대테러 종합실에서 이제 2보가 나오는데 보고 받으신 건 1보입니까? 2보입니까? 1보도 보고받았고 2보도 보고받았고 1보도 보고받았고 2보도 보고받았는데 그럼 이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하신 겁니까? 여기서 보시면 네네. 여기서 보면 소방에서는 이제 괴한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2보에서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문자로 받은 2보에서 보면 60대 노인, 70대 노인이라고 해서 약한 사람이 소유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보에는 그 소방에서 얘기한 거죠. 목 부위 1.5cm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목 부위 1cm에다가 경상이라는 거를 추가했습니다. 그죠? 맞죠? 그리고, 맞죠? 아니 예. 아니, 맞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경상이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 맞죠? 소방 보고서는 센터에서 받은 바 없습니다. 아까 1보, 2보를 다 받으셨다면서요. 경찰청 1보와 2보를 받았습니다. 경찰청 1보는 1보하고 2보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소방 거는 아예 받지를 못했다는 예, 거예요. 소방 것은 요번에 왜냐하면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소방이 네네 그렇습니다. 소방이 여기에서 어떻게 관찰했는가가 핵심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소방이 여기서 보고를 안 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그 모든 사건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지금 대테러 여기에서요. 네네네. 지금 우리가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에서 얘기한 거하고 이 경찰에서 집어한 거하고 내용이 다르다. 근데 이제 우리가 경찰청장님하고 그때 윤원근 경찰청장님하고 얘기를 했었죠. 일단 여기에선 소방에서 판단한 것에 기초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지난번에 그 우리가 물었을 때도 그렇고 경찰청장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맞죠? 네. 대답하시죠. 맞죠? 그러면 이렇게 달랐다라고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 다른 게 아주 명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조사를 했습니까? 왜 달라졌는지? 근데 소방 일보는 제가 확인을 하니까 부산 소방 그래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이 직접 관찰을 거고 아마 굉장히 중요한 판단인데 예. 그리고 경찰도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소방에서 관할하는 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다르다라고 여기서도 보시면 현장에서 발견된 양날이 날카롭게 갈라진 흉기가 발견됐는데도 대테러 2보에는 과도라고 얘기됐습니다. 과도는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그건 누가 보기에도 과도가 아니었잖아요. 거기 또 보면 셔츠가 피로 뒤범벅되었음에도 출혈량이 적은 상태다라고 굳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2보에는. 이런 식으로 달라진 것에 대해서 그럼 대테러 종합센터에서는 어떻게 이 달라진 것에 대한 판단과 조사를 했는지 얘기해 주시라는 겁니까? 네. 겁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지금 저기 떠 있는 2보는 경찰청으로부터 저희들 시스템이 현재까지 해온 절차를 말씀드리면 경찰청에서 온 원문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테러 종합 상실 요것만 탁 집어넣고 주요 이제 우리 내부 간부들에게 배포하는 것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조사는 대테러 종합상황실에서 이거를 네네. 내보냈잖아요. 이보 보냈잖아요. 근데- 이보에 근거해서 내보냈는데 기준이 되는 네네. 거하고 조사를 했는지를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대테러 종합상황실 이건 테러 사건으로 대통령이 일찍 규정하셨죠. 맞죠? 네,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말씀하셨습니다. 테러 사건이고 대테러 종합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 차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오보를 전달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했던 것에 대해서 내부 조사는 어떻게 됐냐라는 거 지금 계속 묻고 있는데 조사에 대한 얘기를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첫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1.5cm 아마 그 말씀에 대해서 왜 확인을 안 정상이 들어갔고 네네네. 여러 가지 왜곡이 일어섰잖아요. 초기에 가장 중요한 판단에서 엄청난 왜곡이 들어갔는데 여기 이제 국정원도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입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조작 왜곡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 보면 이제 물걸레 성소했던 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네, 언론도 예, 통해서 언론에서 알고 통해서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1, 2 무전 기록에 따르면 10시 53분경에 현장에 남의 피를 닦은 흔적이 있고 벌써 이제 닦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11시 5분경에는 경찰이 물걸레 청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건 현장 훼손한 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했느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테러 상황이면 사건 조사 현장 보존의 주도권이 대테러 생산대가 가지죠. 테러 사건 발생 시 초동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대응생태가 가지죠. 이때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국정원 배치했습니까? 테러 사건이라는 그 사건 현장에 국정원 배치했습니까? 저희들은 그거를 그 당시에는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습니까? 이게 대통령이 테러 사건으로 대통령님께서 규정을 했고 예, 대테러 사건 이게 예. 열렸잖아요. 열렸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이것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원님, 이게 네. 경찰이 주도해서 한 건지 아니면 국정원이 포함된 이 대테러 종합실에서 네, 충분히 네. 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대통령님께서 테러라고 정의하셨고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테러라고 이제 정치 테러다 이렇게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이 틀렸느냐?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테러라는 용어에는 상대방의 공포를 줘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럼 정치 테러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테러 방지법상의 테러는 공공의 이익을 해할 적 또는 뭐 공공을 협박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아주 적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테러 센터장 입장에서 테러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면서 그 이후의 행동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만약에 테러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적극 개입을 해서 총리님이 그때 테러 대책위원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러 방지법상의 뜨다 하는 거는 국가정보원 테러 합동 조사팀에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예, 정리를 해주시죠. 네네네. 예, 그럼요. 예, 다른 분들이 또 질의하시면 되니까. 예, 뭐 답변은 해주세요. 답변. 예. 네, 답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대테러 합동조사팀이 현장에 갑니다. 무조건. 거의 뭐 저기 서현역도 그렇고 다 갑니다. 거기서 테러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저희들이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테러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가 달라지느냐 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제 테러라고 판단이 딱 되는 순간에 테러대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사건대책본부가 구성이 되는데 일반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이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시행에 있어 차이점은 그때 이제 초동조치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초동조치는 누가 하느냐? 경찰 사건대책본부장에 의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럼 테러라고 판단을 딱 되는 순간에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가용 역량 지원 측면에서 평상시 사건하고 큰 차이가 납니다. 뭐가 차이가 나냐면 테러 방지법 보시면은 경찰청장이 요구를 하게 되면 군 특공대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테러란 것은 대단히 이걸 만약에 빨리 판단해 버리면 군 특공대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청장이 원하면. 두 번째는 테러 방지법상의 이제 테러 단체를 만약에 피의자가 테러 단체를 조직했다 또는 테러 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면 그게 가중처벌입니다. 일반 살인 미수는 가중처벌되고 거기 테러 방지되는 건 없고 세 번째는 피해자가 보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위로금까지 포함을 해서 그 전례는 딱 한 건이 있었는데 그 세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나 또는 정치권에서 정치 테러 그건 틀린 말은 아닌데
테러 방지법상의 테러의 정의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이걸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센터에서 그러면 그때 뭘 했느냐 하면은 그냥 내부 간부진만 공유했습니다. 내부 간부. 그리고 법령에 의해서 대테러 관계기관,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정원 테러정보통합센터, 그 다음에 방첩사 테러위협 대응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요청이 와가지고 일부들 경찰청으로부터 그 국정원도 상황보고서를 받습니다. 근데 일부가 이제 상황보고서가 오니까 국정원에서 이거 뭐냐, 너희들도 알고 있냐고 우리 체크가 와서, 그러면 우리 실시간으로 잘 공유죠. 왜냐하면 이 두 기관은 테러가 발생하면 바로 합동조사 나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2023년도에도 보면은 이런 문자를 이용해서 보고는 800여 건이 들어왔고, 국정원에 70여 건 정도 요청이 있어서 제공하고, 그래서 이건 저희들 시스템인데 그런 단계로 진행됐다고 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김혁수 네네네. 센터장님 있잖아요. 네네. 우리 윤희근 청장께서는 경찰 보고를 대테러 센터한테 올렸는데 네네, 거기서 그렇습니다. 취합해서 거기서 나간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은 경찰에서 보고한 걸 그대로 해서 밑에 대테러 센터만 넣어가지고 나간 거예요? 대테러 종합 상황실 아, 그러니까 보고만. 그 이름만 넣어갖고 나간 그 거예요? 이름만 나간 것보다 그럼 경찰 보고를 그대로 내보냈다 네, 이거예요? 그대로 1보, 2보는 근데 그대로. 윤희근 청장님 얘기는 그때 경찰에서 올린 자료를 대테러 센터에서 취합해서 거기서 다시 가공해서 나갔다 이렇게 그때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희근 청장님? 예, 제가 그때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예, 예. 다만 이제 그 뒤에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 센터장 말씀하시는 대로 예. 소방으로부터는 별도 보고 라인이 아마 없나 봐요.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경찰에서 보낸 그 문자 보고를 말씀하신 대로 제일 밑에 이제 발신처만 대테러 센터로 이렇게 바꿔서 보낸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천 부평부갑의 존경하는 이성만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인천 부평갑의 이성만 의원입니다. 그 앞서서 우리 김규용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네. 대테러 센터에서는 결국은 소방에 대해서는 어떤 보고를 받지 못했고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으로서 보고 받았다. 네. 경찰청 어느 부서를 말하는 거죠? 경찰청 상황실입니다. 상황실. 네네네. 그다음에 청장님, 네. 청장님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는 소방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대테러 센터에서 그렇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네네. 답변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컨대는 대테러 아니, 센터는 그렇게 답변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경찰로부터도 보고를 받지만 다른 루트에서도 보고를 받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근데 지금 말씀드렸죠. 이 사실 우리 김혁수 증인께서 결국은 소방 쪽에서 받지 않고 경찰청에서만 받았다는 이 사실을 알고서 오신 겁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알았습니까? 제가 지난번 답변 드린 이후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네. 아까 미리 알고 오신 거네요. 이 자리는 알고 왔죠. 예, 알고 네. 오셨네요. 그러면 경찰청에서 보고한 보고 자료와 소방에서 본 자료가 그 출처가 소방은 분명히 현장에서 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찰도 어디서 현장에서 온 겁니까? 저희도 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죠. 아니 두 개가 틀리면 청장님 입장에서 두 개 틀린 거를 갖다가 확인하고 왜 틀렸는지, 왜 국민적 의혹이 있었는지,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차이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 따져보셨어요?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소방본부하고 경찰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테러 센터에서 보고한 것이 소방 일부하고 차이가 있다. 즉 소방에서는 열상 1.5cm라고 하는데 대테러 센터에서는 거기다 1cm라고 하고 경상이라고 붙여서 그 정도를 낮췄다라고 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경찰로 넘어왔다는 것이고 청장님께서는 경찰로 넘어온 것과 소방이 넘어온 것이 다르다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알았으면은 이거 왜 차이 나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확인 안 하니까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경찰이 열심히는 하는지는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믿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그것을 동의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이거 국정조사나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60%에 달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그 꽂에서 이 조사를 했는데 이 사건의 그 파장을 축소하려고 한다, 경찰이.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62%라고 하는 거예요. 아울러서 이 공범이나 배후 세력 없이 단독 범행했다는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54.8%가 단독 범행 아닌 것 같다. 지금 이 문제도 지금 문제가 있죠. 자, 두 번째는 그럼 우리 우철문 우리 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예. 아니 부산경찰청은 시민이 제보를 해줘야 그 다음에 수사를 합니까? 아니면 먼저 수사를 해서 밝혀내는 것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제보가 있을 때도 수사를 하고 저희들이 인지해서 수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단 한 건도 당사자, 지금 김모 씨라고 하는 그 가해자, 그분의 신원을 확인하고 숨긴 거 외에 관련된 공범이나 방조범이나 그런 것을 스스로 조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의원님 생각하십니까? 아니 현장으로 가서 차 타고 다각- 처음에 발표를 그렇게 다각도로 했잖아요. 수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발표를 했잖아요. 단독 네. 범행이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때까지 처음에 수사 결과가 단독 범행으로 단독 범행이라고 발표했죠. 그 다음에 결국은 70대 노인이 그 부산까지 데려다 줬다는 거를 확인을 했죠. 제보가 왔죠. 그 다음에 택시 기사가 그 범인으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받은 것을 보고 자기가 그 전망대까지 데려다 줬다라는 진술이 나중에 나왔죠. 의원님 문자 메시지가 아니고요. 그 주소지를 검색한 티맵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팀의 네. 결과든 어떻든 그런 것이 다 시민들 제보에서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 경찰이 능동적으로 이 문제를 파헤친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면 축소하려고 하는데 시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고 생각하겠어요? 저희 수사본부 직원들이 열흘간 퇴근도 못하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임했습니다. 퇴근 못하는 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이 밤에 잠을 못 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나라를 걱정하는 것도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사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결과를 내놔야지. 결과를 내놓지도 못하고. 그리고 말이에요. 이게 보면은 이 신상 공개에 관한 규정이 있죠. 예? 그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신상 공개에 관한 규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돼 있죠. 그리고 공개를 하려면 4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이거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 내용을 보니까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 사건. 첫 번째가. 두 번째,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세 번째,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경우. 네 번째,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이 4가지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 판단의 주체는 경찰이 아니고 신상공개위원회의 결정 사항입니다. 위원회가 결정을 해서 그 결정어가 객관성이 없으면 그 객관성에 대해서 따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안 따져주니까 이 국민들이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 우청장님 있잖아요. 네. 그 위원회에서 판단되는 건 저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경찰 고위 간부도 신상 공개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당혹스러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고 국민들 입장에서 봐서도 어떻게 신상 공개를 안 하냐. 우리가 그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건 카트칼로 이렇게 된 것도 다 신상 공개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예 칼을 갈아가지고 죽이려고 찔른 거잖아요. 자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신상 공개를 안 하냐. 예,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신상공개 관련 법률이 생기기 4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신상공개 정부하고는 그거는 이제 시점적으로 맞지가 않은 것 같고요. 이번에 그 이제 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제 결정 내린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는 거는 저희들은 뭐 그 전에 알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 결과가 나온 취지는 통상 이게 기존에 신상 공개를 했던 사건들에 비해서 어떤 수단의 잔인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미흡하지 않냐 이런 내부적으로 위원들 간에 그 의견이 모아졌다고 제가 얘기를 근데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겠지만 내가 궁금해서 그런데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유력 정치 지도자가 백주대낮에 무기를 갈아서 만든 계획적 범죄로 목이라는 데는 급소잖아요. 여길 찔렸는데 이게 위중한 상황이 아닙니까? 이게 국민들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서 판단 내린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를 꾸리는 그 주체가 어디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라는 핑계를 대지 말고요. 청장께서는 이게 제2, 제3의 대테러가 안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은폐하고 축소했는데 그걸 우리는 지적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심의위원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네 가지 항목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이걸 신상공개 안 했잖아요. 리포트 주미대사도 그 당시에 바로 그 자리에서 신상공개했어요. 그때도. 이걸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거는 은폐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다른 위원님도 질의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 우리 우 총장께서는 그런 걸 인지하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북 증평 진청 음선에 존경하는 이모선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이모선 의원입니다. 윤희근 청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난 8일 날 이 자리에서 여야를 떠나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해 조만간 결과를 소상히 밝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청장님 보시기에 지금 발표된 수사 결과가 모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입장에서 봐서는 뭐 부산 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에 상응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봅니다. 네. 청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여기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8일 날 말씀하신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모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오늘 이런 증인을 요청해가지고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거에 대해서 우선 좀 그 취지에 공감을 하셔야 된다. 이건 앞서 존경하는 김영판 간사님께서 축소 은폐 뭐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들께서 다수가 이게 축소 은폐 부실 이런 부분들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김혁수 증인께 네. 여쭙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권인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찰청의 상황팀에서 전부 7차례에 걸쳐서 상황 보고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2보만 네. 전파처 부분을 잘라내고 똑같이 2보 내용만 공유를 하셨거든요. 이게 네네. 원본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네. 내부 간부진에게 공유했다고 해명을 하시는데 네. 이게 문자 발송 대상하고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말씀이 따로 없으시거든요. 네. 그 대상하고 유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저희 센터에서 요 상황 이보 관련해서 그 관련 사항을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시 56분에 이제 상문자 2보가 경찰 상황실에서 저희 대테러센터 업무폰이 있습니다. 거리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럼 상황 1보는 어떻게 되나? 상황 1보도 똑같이 그 핸드폰으로 해서 그 전에 왔고. 이 내용 다 갖고 있고요. 네네. 뭐 상황 1보에도 대테러 종합 상황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그 외부에서 온 문서가 간단할 때는 대테러 종합 상황실 해서 그대로 하고 너무 긴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긴 보고서는 그 내용 중에서 이제 발췌를 해서 대테러 종합 상황실에서 일단 내부 간부진에게 시간 때문에 제가 네네. 말씀 좀 끊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네네.
이게 통상적인 매뉴얼에 따른 센터장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누구 지시에 의해서 제 판단입니다. 네. 그전에는 2년 전에는 전 간부들에게 이걸 다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보니까 좀 예민한 분야가 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간부진에게만 공유해라. 이렇게 제가 지시를 해서 그 업무폰에 그룹 지정이 딱 돼 있습니다. 9명으로. 그래서 받자마자 상황근무자가 56분에 받고 대테러 조항 상실 수정해서 57분에 중요한 건 네네. 잠시만요. 네네. 이게 그 테러센터 측 그 보고 체계상 네네. 대통령실도 이 보고 대상이 됩니다. 보고 안 합니다. 보고 안 합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습니다. 네. 경찰청장님, 그 대통령실에는 언제 보고가 됐습니까? 시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 아마 어떤 경로로 보고가 됐습니까? 저희 상황실에서 국상으로 보고를 할 겁니다. 국정상황실로. 그 보고한 내용 저희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문 증인, 예. 뭐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증거 훼손이에요. PPT 사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게 공교롭게도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부산대로 헬기로 이륙한 그 시간에 이게 현장이 훼손이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경찰관이 저렇게 피가 흥건히 묻은 범행 현장을 저건 보존해둬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건 뭐 잘 아시다시피 범죄 수사 규칙에도 명백하게 현장 보존의 원칙에 입각해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관리자에게 시킨 것도 아니고 경찰관들이 PT병을 가지고 물청소를 합니다. 이런 판단이 어떻게 가능하죠? 예,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해주시죠. 현장 찍은 저 사진을 보시면 그 대표님께서 바로 병원으로 이제 후송이 된 직후의 모습입니다. 직후의 모습인데 저기에 떨어져 있는 그 거저나 수건, 피 묻은 저런 증거들을 저희들이 다 확보를 했고 또 범인도 체포가 됐고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압수를 해서 범행에 관련된 증거는 충분히 압수한 상황이고 그 당시에 방송사, 각 방송사, 당직자, 유튜버, 지지자들이 거기 현장에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영상도 있었고.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예. 범죄 수사 규칙에 따르면 뭐 잘 아시잖아요. 이 범행 예. 현장은 보존이 돼야 될 사안이지. 그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렇게 훼손하셔야 의원님. 될 사안은 아닙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범죄 수사 규칙은 범인 검거하고 증거물 확보를 위한 규정입니다. 범인이 이미 검거가 됐고 증거물이 확보가 되면은 현장 보존을 안 할 수도 있고 현장 보존을 안 하는 사례를 어느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보존을 안 한 사례를 제출을 했습니다. 현장 보존을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범인 신상 비공개 결정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신상공개위원회 비공개 사유도 사실은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범인 신상공개위원회 구성이 경찰관 2분의 1, 민간인 2분의 1 이상 돼 있죠. 예, 구성 민간인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죠. 예, 그런데 신상공개 결정을 하려면 3분의 2의 의결이 필요하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경찰관들만 예를 들어 비공개하자라고 해도 3분의 2 결정을 못 끌어내는 거죠. 3분의 맞지 2, 않습니까?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 3분의 예. 2 그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우는 거. 예, 예. 그러면 그게 경찰관이 비공개에 결정적으로 경찰의 판단에 의해서 비공개했다라고 해도 무리가 없는 주장인 거죠. 추측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경찰에서 비공개한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그 당시에 상당히 그 논의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공개한 그 요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 10일 날 제가 그 직접 브리핑을 하고 마치고 기자들 상대로 해서
그 비공개 요지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구의 존경하는 이해식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의원입니다. 우철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신상 공개 관련해서 그 결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네, 현장 물청소 관련해서 네. 예. 그 결정을 누가 했다고 했죠? 증인께서 하셨습니까? 제가 하진 않았습니다. 강서경찰서장이 한 겁니다. 강서경찰서장이 과장들과 현장에서 의논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강서경찰서장이 결정해서 물청소를 한 건데 참 이게 사리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요. 이재명 대표 테러를 당한 시각이 10시 27분인데 물청소를 한 게 11시 7분 정도예요. 그리고 11시 한 5분 정도 헬기로 이송이 됐습니다.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피해자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데 사건 현장을 저렇게 깨끗이 물청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답변 그 현장 드리겠습니다. 보존이 아니라 예. 현장 인멸이죠. 현장 인멸.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다. 답변은 다 했죠. 그 말도 안 되는 답변을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신상공개 관련해서 이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니까 우리 부산청은 책임 없다. 뭐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 그죠? 책임이 네? 있다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네, 관계 법령과 관련해서 관계 법령을 말씀을 드린 그러니까 겁니다. 이성만 의원님께서 다 이렇게 잘 말씀을 하셨고요.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경찰대 소속의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논문을 보면은 201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무려 12년 동안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에 대한 것과 공개되지 않은 것과 차이를 좀 분석을 했어요. 근데 공개된 거는 언론 보도에 대한 댓글이 평균 약 81만 개, 일평균 81만 개. 근데 공개되지 않은 것은 평균 약 950개.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결국 그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 국민들의 알 권리라고 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요,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240만입니다. 그리고 지지자까지 포함하면 숫자를 거의 셀 수가 없어요. 지금도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많은 당원들이 비통한 마음에 심경에 젖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관련 기사에 단 댓글이나 이런 걸 세보면 뭐 아마 셀 수조차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비공개합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정치 테러 맞습니까? 아주 엉뚱한 주장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똑같아요. 현장을 물청소한 것도 현장을 인멸하는 것이고 신상 공개하지 않은 것도 사건을 은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네? 김혁수 증인께 묻겠습니다. 네. 김혁수 증인은 이 사건이 정치 테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발언의 취지를, 증언의 취지를 제가 들어보니까 테러 방지법상의 테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건 없고 정치 테러라는 일반적 국민들께서 쓰시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테러 방지법상으로는 현재 결론이 아직 안 났습니다. 대테러 합동조사팀에서 현재 수사 중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테러다 아니다라고 결론을 아직 안 내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니 정치 테러라고 결론을 아직 안 내렸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인용을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테러 당하셨다. 지금 치료 중이다. 테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간에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 범죄 행위를 넘어
인간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사회를 지향하는 모두의 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께서 개념 규정을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테러 방지법상의 테러가 뭐죠? 테러 방지법상의 테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권한 행사를 외국 못하게 정부의 하거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네, 의무 없는 일, 하게 하거나 그리고 공중협박,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살인이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거. 공중협박. 그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공중협박. 공중협박을 위한 살인 행위 아닙니까? 근데 네? 그것을 제가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아니 지금 말이에요. 네? 법령에 아닙니다. 법령에 합동조사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지금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 네네. 테러 방지법 시행령 114조에 보면은 대책본부를 만들게 돼 있고 그리고 시행령 21조에 보면은 대테러 합동조사팀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그러면 여기에는 테러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현저할 때 대테러 합동조사팀을 만들고 대테러 합동조사팀은 예방조치, 사건 분석, 사후 처리 방안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 서현역 사건도 나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그죠? 네. 근데 지금 이와 같은 당대표 테러 행위에 대해서 그럼 현장에 나갔습니까? 국정원 대테러 합동조사팀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언제 나갔습니까? 제가 그날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 당일날 나갔습니까? 예, 당일날 나간 것으로 제가 확인해. 그러면 테러 방지법상의 테러가 맞네요. 테러 방지법상의 테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합동조사팀이 파견이 됐죠. 테러 또는 테러 어떤 그 징후가 이렇게 있을 때 아니죠. 그러니까 테러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할 때 이때거든요. 그러면 합동조사팀에서 나갔다는 거는 테러 발생이라고 보았던 것이고 그에 의해서 대통령께서 테러라고 규정한 거죠. 그 당일날 나갔다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 신년 인사회 때 말씀하신 거죠.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님 말씀하신 거하고 대테러 합동조사팀 나간 거하고는 그거는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예. 1번 더. 네. 그거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잠깐만요. 네, 제가 네.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네. 그 PPT 한번 띄워주세요. 테러 사건과 관련해서 정보를 받으면은, 보고를 우리 테러 대책위원회 대테러 센터는 국가안보실에 상황 전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테러가 발생하면 그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국가정보원은 국가 테러 대책위원회 대테러 센터에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국가안보실에도 역시 정보를 주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국 합동조사팀이 현장에 나가서 합동조사팀의 그런 정보가 대테러 센터로 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맞죠? 네, 중간 초도 판단 결과는 저희 센터로 왔습니다. 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 결과가 아직 테러라고 판단을 못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부연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저 증인 말이에요. 김혁수 네네네. 증인. 이미 법령에 나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가 되는데도 대테러다 이렇게 규정하는 답변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짤막하게 우리 증인은 너무 말씀이 길어. 네네네네. 그러니까 짤막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저희 센터는 합동조사팀이 테러다 할 때 그때부터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아니 합동조사반이 나갔다며요. 아니, 나갔는데 그러면. 거기서 합동조사팀에 나가는 목적이 이게 테러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테러다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이제 우리 테러대책위원장이신 총리님께서 근데 지금 사고 난 지가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그 판단이 안 하는 거예요? 네, 아직 그 말이 테러라고 됩니까? 판단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우리 김혁수 증인이나 우철문 증인 이 수사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거는 엄중한 그 사건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 형사범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국민들이. 신상 공개 여부부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김혁수 증인이 말씀하신 것도 이 대한민국의 유력 지도자가 대낮에 피습 테러를 당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직도 안 내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대테러 센터가 과연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예, 다음은 광주 북구의 이영석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광주 북구의 이영석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하시는 것과 윤희근 청장을 비롯한 증인들의 답변을 보면서 참 우리 국민들이 우리 경찰에 일어나 답답함을 금치 못할 것 같습니다. 청장님, 지난번에 그 현안 질의할 때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행위에 대해서 살인행위라고 생각하느냐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살인행위라고 본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랬죠? 예, 예. 만약에 저는 아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엄청난 이 범행 도구로 이재명 대표의 와이셔츠 기치에 스치질 않았다면 그 결과가 어땠을까? 그 결과 상상해 보세요. 정말 이건 저희들이 상상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상황의 중요성, 중대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경찰이 수사도 하고 대응도 하고 발표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행스럽게 그게 와이셔츠 기사에 스쳐서 다행히 천우신조로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현업에 복귀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 경찰의 대응이나 답변하고 있는 거 보면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교용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냥 단순한 형사범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경찰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련의 우리 이영석 의원님을 포함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 배경은 저도 청장으로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아니 그렇다면 네네.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의 납득할 만한 경찰의 대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꾸 이제 국민들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는 우리 부산청 수사팀에서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수사를 통해서 결과를 발표를 드렸고요. 다만 계속 문제 제기하시는 신상 공개라든지 당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 할수 없는 청장님 거예요. 봐보십시다. 네. PPT 한번 봐보십시다. PPT 한번 띄워보세요. 자, 2006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범행 모습과 이재명 대표 지금 범행 모습입니다. 그 밑에는 지금 박근혜 대표는 당시에 범행 도구가 문구용 커터칼이었습니다. 청장님 보시기에 이 당시에 이 범인은 박근혜 대표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박근혜 대표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건가요? 글쎄 그때 수사 결과 발표 뭐 당연히 그 정도 의도가 있었겠죠. 네. 자, 당시에 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는 됐지만 법원은 살인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목 부위를 노린 게 아니잖아요. 얼굴을 노린 건데 그거 어떻게 살인행위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목 부위를 노렸잖아요. 목 부위를. 이것은 살해 의도가 있는 것이죠. 네. 살해 의도가. 네. 그래서 저희가 살인 미수로 지금 기소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박근혜 대표는 즉시 신상 공개됐었죠, 당시에. 범인에 대해서. 예, 예. 네. 아까 이제 뭐 그때는 법이 있었고 없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네. 하는데 미 대사 마크 리퍼트도 바로 범인에 대해서 신상했었죠.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모선 의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신상공개위원회 구성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찰 민간인이 2분의 1을 이상 넘게 하게 되어 돼 있죠. 있죠. 그러면 네. 아까 지적한 대로 네. 경찰이 반대하면 3분의 2 찬성을 얻을 수는 없는 거죠. 경찰위원이 반대하면. 글쎄요. 그렇게 돼 있죠. 그걸 그렇게 연계해 아니 그러니까 주시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네.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네, 그걸 반대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신상 공개 위원들 명단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그게 지금 법으로 안 되게 돼 있는 걸 저희한테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위원 명단도 제출 못하게 돼 그건 안 있습니까? 되게 돼 있죠. 네, 비공개입니다. 그건. 비공개로 돼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적어도 그러면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정도의 결정이 났을 때 우리 경찰은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그냥 그대로 신상공개위원회 결정을 그대로 다 무조건 존중하는 겁니까? 신상공개위원회 결정을 저희가 경찰이 임의로 번복했던 적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번복이 아니고 네. 신상공개위원회 결정을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거나 네.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경찰은 그대로 그냥 신상공개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 이런 입장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경찰은 누구의 경찰입니까? 국민의 경찰입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자꾸 이제 그렇게 연계를 지시면 법이라는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절차가 왜 필요하고요? 그러면 국민들 저기에만 맞춘다고 자, 이번 신상공개위원회 결정. 자, 비공개 이유가 뭐죠? 그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공개하게 돼 있는 4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그 4가지 이유에 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건, 네. 이 지금 신상공개위원회에서 비공개 사유로 이야기한 자, 수단의 잔인성이 크지 않다. 범죄 중대성이 낮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답변하셨던 그 중대성이 그렇게 낮고 잔인성이 없는 겁니까? 네. 아니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의원님 말씀은 청장님? 알겠는데요. 네. 그거를 이제 사실 저에게 이렇게 이제 추궁하시듯이 하면 전 드릴 말씀이 사실 없습니다. 네. 자, 청장님. 그러니까 적어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경찰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국민한테 자, 청장님 됐습니다. 네, 네. 저기 우철문 정의 예. 범행 현장에서 경찰이 과도라고 이렇게 상황실로 보고를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과도라고 누가 보고를 했습니까? 현장 경찰관이 육안으로 관찰한 사항을 유관으로. 유전 보고를 했고 예. 그것이 상황 보고서에 반영이 됐습니다. 경찰관의 신분은 밝힐 수 있습니까? 우리 그건 경찰관 저희한테 신분은요? 저 위원회 좀 주시고요. 예. 아까도 제가 PPT에서 보여드렸지만 우리 경찰의 수준이 등산용 라이플을 이렇게 갈아서 범행도구로 쓴 것과 과도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무능력합니까? 의원님, 그 정도로 인지 능력이 없습니까?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과도로 1년에 숨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니, 의원님, 현장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의원님, 현장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그 급박한 상황에서 그 칼을 등산용 칼인데 그 칼을 과도로 현장 경찰관이 판단을 한 겁니다. 판단을 해서 보고한 것입니다. 경찰이 맞냐고요? 저는 경찰이 과도와 등산 역할을 못해요. 저는 의원님 그 경찰관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그래 급박한 상황에서 그 칼이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뭐냐, 용어를 또 어떻게 선정해야 되느냐, 사전적 의미까지 현장 경찰관한테 판단을 해서 보고하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앞으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활동을 합니까? 위축돼가지고. 예. 흉기라고 해야죠. 흉기라고 과도가 아니라. 예. 정리해 주시죠. 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오늘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증인분들이 답변하는 건 국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위원님. 네. 청장님, 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누가 구성합니까? 우리 경찰청장 내지는 검찰총장이 하시죠? 시도청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시도청? 예, 시도청별로 그러면 부산청장께서 하시나요? 심의, 구성을? 예, 인력풀 중에서 예. 무작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산경찰청장이 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부산 사건은? 각 시도청별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게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결정에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법지식의 판단은 필요적 절차이지만 경찰청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맞습니까? 예? 심의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는 했지만 이게 중대 사항이다. 경찰청에서 봤을 때는 공개할 수 있다. 전 그렇게 보는데 저희들 내부 우리 지침에는 경찰청장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맞죠? 저는 제가 답변 드린 대로 네. 그런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면 그 결정을 따르는 게 맞다고 아, 봅니다. 따르는데 네.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고 네. 단지 그냥 필요적 절차이긴 한데 이게 이 사건의 이 양태가 위중하다. 근데 어떻게 비공개로 하냐? 이걸 경찰청장이 판단을 해서 심의위원회는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경찰청장이 아니다 공개하자 할 수 있냐 없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난번에 의원님들 방문 때도 언급을 해주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법적인 구속력 여부를 떠나서 그런 위원회가 결정을 했다 그러면 그걸 청장이 번복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법적인 거는 네. 청장이 위중하게 판단 내리면 지금이라도 공개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다만 청장께서는 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 이런 뜻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네. 다음은 충남 천안시갑의 존경하는 문진석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상임위 현안 질의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미흡한 것을 좀 국민적 의혹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소집이 된 건데 청장님하고 이 증인들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의혹이 더 커지고 있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답변이. 그렇게 답변하면 야 경찰과 대테러 센터장이 뭔가 말이 맞지 않는다 앞뒤 말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만의 생각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김혁수 증인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상황보고가 올라오면 상황보고가 맞는지 틀린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 안 합니까? 센터에서? 그건 저희는 판단 안 합니다. 왜 판단 안 합니까? 왜냐하면 기계적으로 판단합니까? 아니, 테러 발생 이전 단계 아니 테러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기관이 센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 근데 네. 그냥 기계적으로 판단한다고요? 상황보고 올라오면? 이거를 밖으로 문자를 보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밖으로 그럼 오류가 있는지 맞는지 이거 판단 안 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합니까? 뭐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 받은 그대로 제가 대테러 센터는 그러면 하는 일이 없나요? 뭘 합니까? 법적 판단만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대테러 센터 기본 업무는 이제 대테러 예방 정책 뭐 여러 가지가 기본적으로 알겠는데요. 네네네. 알겠어요. 그 상황에 관련해서 자, 대통령이 테러라고 규정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 대테러 센터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통령의 규정에 맞게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대통령이 그럼 법적 검토도 안 하고 그냥 국민들한테 립 서비스로 테러라고 이렇게 규정하게 발표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안은 아닌데 답변할 상황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부적인 테러 이런 그러면 대테러 센터는 대통령의 그 테러라고 얘기한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대통령 바보 만드는 겁니다. 대통령이 테러라고 규정했으면 대테러 센터에서도 당연히 거기에 맞게 사후 조치를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대통령보다 높습니까? 대테러 센터 판단이? 어이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지. 답변 드립니다. 얘기해 보세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님이나 정치권에서 말씀하시는 정치 테러는 틀린 말이 아니시고 또 세부적인 잠깐만요. 정치 테러와 일반 테러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용어부터. 정치 테러라고 테러는 테러인 거죠. 아닙니다. 저는 대테러 아니 지금 테러가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언어를 공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 테러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살인 의도를 가지고 뭐 명백하게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 정치 테러라고 규정합니까? 그냥 테러면 테러지. 그래서 대통령이 정치 테러라고 규정했어요? 테러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대테러 기관에서는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해? 저희들은 법령이 아직도 판단을 못 해. 법령이 있기 때문에 지금 며칠 지났어요, 지금. 그래서 앞서 계속 말씀드린데 이 테러라는 판단을 저희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합동조사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저희들이 그러면 움직이면 그 테러 합동 수사센터에서 합동조사팀, 결론이 안 네네. 합동 조사센터 결론이 안 나면 대테러 센터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는 얘기네요. 저희 내부 공유하고 대테러 관계 기관의 상황을 계속 이렇게 공유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테러 규정도 무시하는 대테러 센터 정말
그러면 그 저기 판단도 안 섰는데 어떻게 문자를 보냈습니까? 센터장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 저희들이 그 8일 날그 민주당 대책위원장께서 발표하시고 나서 계속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확인한 것은 네, 알겠습니다. 똑같은 답변인 걸로 네네.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 자, 우철문 증인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 민간인이 몇 민간인이 명이죠? 2분의 1 이상 들어가야 되고요. 민간인? 민간인이 2분의 1. 우리 경찰은 몇 명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2분의 1 안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분의 1. 예, 예를 들어서 7명 경찰의 일곱 판단이 명으로 결정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공개냐 비공개냐 판단할 때 경찰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그러면. 결정권이 그죠? 없습니다. 결정권이 왜 없어요? 경찰이 민간인이 다 찬성을 해야지 공개가 가능한 겁니다.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그러니까 해야 3분의 2 되기 이상인데 때문에. 예. 3분의 2 이상이 들어가려면 민간인 3분의 2가 안 빠지면 되잖아요. 민간인이 반대하면은 그 아니 의결 안 민간인 되는 3분의 겁니다. 2가 됩니까? 전체 중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 통과가 된다. 아니 이 그러니까요. 예. 민간인 3분의 2로 구성돼 있냐는 얘기예요. 3분의 2가 아니죠, 민간 위원이. 예를 들어서 7명이면 민간 위원이 4명입니다. 네, 그러면 3명이 경찰이겠죠? 경찰입니다. 그러면 3명이 경찰이 반대하면 공개하자고 결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비공개를 결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 그러니까요. 예. 4명이 민간인이 비공개를 결정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경찰이 동의하지 않아. 네. 비공개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죠. 아니 그 그러니까 반대의 비공개 경우. 결정을 했기 네. 때문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경찰의 동의가 없으면 비공개 안 되죠. 아니 그런 게 누가 동의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현장 그 제가 심의위원회에서 여쭙고 싶은 의결을 하는 거는요, 겁니다. 이 사건에 논의를 해가지고 이 사건을 규정하는 바라보는 경찰의 시각이 어떤 건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경찰이 비공개를 동의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비공개 결정이 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청장님 아니요 우리 증인 얘기했죠. 중대성, 잔인성이 좀 떨어진다, 다소 미흡하다. 정말로 그렇게 판단하셔요? 중대성, 잔인성 미흡해 보입니까? 우리 주인이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제가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언급하는 아니 좀 적절하지 여쭤보고 못하고 있잖아요. 생각합니다. 증인의 생각을. 예, 증인은 부산경찰청장의 총책임자잖아요. 예, 그건 그래서 제가 그 드리기가 그 적절치 판단이 못하고 굉장히 생각합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판단이 심의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중대성 제 미흡- 의견을 전달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전달했다 그게 취지가 아니라 우리 증인께서는 중대하고 잔인하지 않다, 다소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라고 여쭤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적절치 못하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그게 적절한 답변입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부산경찰청장이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해도 되는 거예요? 예,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하여튼 이건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서울금천구의 존경하는 최기상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김혁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 사건이 테러 여부인지 판단이 아주 중요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테러센터 관계자들이 현장에 갔지요. 대테러센터 관계자는 안 갔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가셨어요? 관련된 어떤 분들이? 국정원 그러니까 합동조사는 국정원이 주도 기관이고 그래서 국정원이 갔는데 국정원, 경찰, 요원 이렇게 편성된 인원들이 예, 갔습니다. 그원들이 갔는데 갔을 갔을 때 현장이 청소된 후였다고 알고 계시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세요? 네, 그 네. 사안은 제가 확인을 아직 안 우철문 증인? 네, 저도 법관 생활을 20년 넘게 하고 수많은 형사 재판을 했습니다. 네네, 이런 사안에서는 현장 검증을 추가로 할 수도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 사건 현장이나 수많은 증거들은 그 수사기관의 점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네네. 피해자의 관점에서도 봐야 되고 네네. 또 피의자의 관점에서도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건에서 현장 보존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부산 증인께서 주재 대책회의를 실시하는 그 무렵에 경찰서장의 판단으로 현장을 청소한다. 이 부분이 납득을 잘 국민들께도 못하시고 명색이 20년 동안 법관했던 저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 형사재판에서 현장 훼손으로 논란이 된 사건이 거의 없어. 너무나 당연히 현장을 보존을 하고 잘 관리를 해놔야지 수사기관뿐만이 아니라 피의자나 피해자 그리고 언론이나 국민들께서 충분히 사건 내용을 아는 것이 실제 판단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건 현장의 물청소를 그 어수선한 시기에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관련한 증거를 경찰이 독점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독점한 이후에 또 공개는 또 안 합니다. 오로지 사건의 해석이나 진실을 경찰과 그리고 경찰의 그 부분을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만들어 가려는 게 아니냐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어서 이 자리가 생겨난 겁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한 번 더 규정을 보여드릴게요. 규정 PPT 띄워보시죠. 경찰청 범죄수사 규칙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현장 보존의 범위를 정하여 발견하여 노력하여야 된다. 출입 금지 표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 함부로 출입하는 자가 없도록 하여야 된다. 범행 당시 상황 그대로 보존하여야 된다. 변형 또는 멸실할 우려가 있으면 노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피의자가 현장에 혹시 그 전에 와서 범행을 계획하고 사전에 준비를 했는지 등등이 참 확인할 게 참 많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피를 얼마나 흘렸고 조치를 얼마나 취했는지도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왜? 대테러 센터에서 발표한 경상이라든지 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물청소를 했다. 이 부분이 납득이 안 가서 지금 계속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증인, 예. 물청소 하기 전에 네. 물청소를 하겠다라고 보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물청소하고 사후에 보고를 나서 받았습니다. 물청소하고 나서 물청소했다라고 보고 받았습니까? 그 이후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보고를 언제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우리 담당 수사부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강서 경찰서장인가요? 청장한테 증인한테 보고 안 했습니까? 그런 판단을 함에 있어서 우리 그 청해 담당 수사진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몇 시에 받았습니까? 11시 10분에 그거는 대책회의를 정확하게 기억이 안 하셨는데요. 납니다. 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그날 보고를 받은 건 그날? 아닙니다. 그날 그날- 보고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범행 현장을 훼손하는 걸 넘어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것들을 의원님, 제가 아까 물청소를 설명드렸다시피 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의원님이 이 지금 보여주시는 범죄 수사 규칙은 네. 범인 검거 및 증거물 확보를 위한 규정입니다. 이미 범인이 검거가 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현장에서 서장이야 그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이 중요한 사건을 굳이 그런 판단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여쭤봅니다. 당연히 그냥 옆에서 경찰관들이 자, 판단을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펜스를 치고 덮개를 가리고 그거는 범인이 검거되지 않고 증거물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미 범인이 검거가 되었고 그리고 증거물 충분히 확보가 됐고 그 현장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방송사, 당직자, 고야- 지지자 자, 다 있었고 그 말씀은 영상 들었고요. 촬영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전적으로 수사기관의 관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관련해서 이후의 절차에서도 투명하게 현장이 공개가 되고 피의자나 피해자들이 충분히 주장할 수 있게 현장을 보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0여 분 만에, 즉 그 무렵은 헬기가 와서 피해자를 이송하고 이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판단할 이유도 없었다. 물론 공중에 이용하는 장소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가림막을 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는 이 판단이 당시에 경찰 문제가 있었다고 서장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네. 현장 보존을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냥 가려고 그랬더니 이제 증거물 다 채취하고 이제 혈흔이 바닥에 부러져 있는 게 그대로 이제 방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닐 수도 있고.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신, 우리가 펜스를 치고 보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저희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제를 현장 보존을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이후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사건에서 그런 판단이 적절했습니까? 저는 그 형사소송법적으로도 현장에서 적절합니까?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의자나 피해자의 관점 생각해 보세요. 피의자가
범행 현장에 관하여 본인이 재판에서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피해자 입장에서 경찰에서 판단하고 내놓은 증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봉쇄된 겁니다, 지금. 의원님. 왜? 경찰의 일방적인 판단, 경찰의 관점으로만 현장을 훼손했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점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삼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범인은 근거가 됐고 증거물 충분히 확보가 됐고 수많은 영상이 있고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안이 있어가지고 현장 보존을 안 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셔가지고 어느 의원님 자료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 사례를 저희들이 제출까지 했습니다. 경상이라고 추정하고 추리하는 적다는 이 판단에 저해가 되는 증거여서 훼손했다 이런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북구 갑의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천준호 의원입니다. 증인 부산 네. 경찰청장님, 제가 질문을 하면 질문한 거에 답변을 하십시오. 네, 중간에 네. 의원이 질문할 때 끼어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양해를 예. 구하고 답변 드렸습니다. 양해 안 구했거든요. 지금도 또 그러시잖아요. 예. 질문하면 답변을 하세요. 예, 답변 태도 바로 잡아주시고요. 10시 35분경 사건 당일날 부산청장이 치안종합상황실에 입장을 해서 상황지휘를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상황지휘하면서 어떻게 현장을 파악했습니까? 전화보고도 강서 서장 전화보고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순찰차 캠이라고 해서 현장을 관찰해서 영상도 보고 그렇게 현장 지휘를 했습니다. 네, 현장 영상도 파악을 보고 계셨죠? 영상으로 현장을? 계속 본 건 아니고요. 네. 뭐 이거저거 전화 어쨌든 이제 통화도 볼 수 있는 해가지고. 상황이었죠. 예, 그래서- 피면 언제든지. 네네. 네. 자, 근데 그 보고서에 보면 문자에 그 10시 56분 문자에 과도라는 첫 보고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경찰에서 이제 보고를 한 것인데요. 네. 그 과도라고 하는 판단은 현장에서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네, 영상 한번 보실게요. 네. 이게 과도로, 네. 이 사진이 과도로 보이십니까? 딱 보시기에? 아니 그 과도로 보이냐고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과도로 보입니까? 이 사진이 과도로 보이세요? 현장 경찰관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과도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판단이 안 되면 그럴 때는 뭉뚱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흉기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과도로 규정합니까? 그 당시 급박한 어떤 의도가 상황에서 있었다고 생각되지 아니,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현장 이게 경찰관이 과도로 어떤 보이냐고요. 의도를 가지고 자, 과도라고 자, 보세요.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날을 가른 검입니다. 예, 청장 경찰도 과도, 칼하고 과도하고 검하고는 구분하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의원님 그 당시 경찰관이 이렇게 자, 알고 이랬던 걸 알 수가 그래서 없었습니다. 저는 현장의 경찰관이 급박한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냉정치 못한 판단을 했거나, 예? 적어도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두 번째 설명하겠습니다. 테러를 당한 이재명 대표가 응급차에 실려서 이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송 중인 그 중간에 11시 5분경에 현장에 대한 물청소가 이루어집니다. 전체적인 상황 지휘는 부산청장님이 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이때까지도. 맞죠? 예, 그럼 현장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현장 보존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먼저 사건의 성격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맞습니까? 이 사건이 살인 사건인지 살인 미수 사건인지 그때 판단이 할 수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살인 미수에 가까운 중대 범죄라고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판단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살인 사건일지 살인 미수 사건일지 판단을 못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죠? 그 판단이 먼저 내려져야 그 다음에 현장 보존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건의 성격도 판단이 안 됐는데 현장 보존에 대한 판단을 내려서 현장을 훼손하신 거 아니에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걸 누가 했습니까? 근데 강서 경찰서장이 했다고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예. 경찰서장이 그걸 할 때 보고를 안 했습니까? 청장님한테? 그런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현장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장면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안 봤습니까? 현장을 지휘하고 계시고 영상으로 다 현장에 중계될 수 있는 장비들을 경찰이 갖고 계신데요. 그 영상이 이 촬영하는 방향이 그 방향이 아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좋습니다. 현장에서 현장 훼손에 대한 판단을
강서경찰서장이 했다면 강서경찰서장은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나중에 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강서경찰서장이 그런 대범한 판단을 하기 전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것이 살인사건인지 살인 미수사건에 대한 판단은 먼저 누군가 내렸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없이 어떻게 현장에 대한 보존 여부를 판단합니까? 경찰 organ 오래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건의 성격 규정도 없이 보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낼 수 의원님 있습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현장 보존의 필요성 여부는 죄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범인 사건의 근거와 중대성 그리고 증거물 사건의 확보, 제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판단하는 잠깐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사건의 중대성이라든지 성격의 전환점을 판단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증거물 채집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는 거죠. 증거물만 확보됐다고 생각하면 그 바로 훼손을 합니까? 자, 다음 장면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1월 3일 날 저희 당의 당직자가 부산경찰청에 사건을 담당 수사를 했던 수사본부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증거물들을 채집한지 이걸 물어봅니다.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채집한 증거가 없다 그럽니다. 현장 사진도 없고 혈흔이 묻은 거즈 이런 것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건 수사 담당 형사가요. 근데 사건 자료가 증거물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그때 증거물 확보를 판단하고 11시 5분에 환자가 이송 중인 이 순간에 현장을 훼손합니까? 이게 정당한 판단입니까? 의원이 그 1월 3일 사건 바로 다음 날 통화인데요. 지금 의원님이 보여주시는 정확하게 1시간 후에 이 담당 형사가 정무부실장님한테 문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제가 깜빡 실수를 했고, 그 확인해 보니까 현장에서 자, 다 저희한테 증거를 확보한 게 사건과 있습니다. 관련된 증거물들을 협조해달라고 날 요청하는 전화를 한 겁니다. 네. 그건 뭐냐면 증거물 확보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40분 만에 현장에 증거물이 안전히 확보됐다고 생각하고 현장에 보존 조치 없이 물청소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살인사건인지 살인 미수사건인지 판단도 안 된 그 상황에서 말이죠. 저는 그때 경찰이 현장에서 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피해자가, 테러를 당한 이재명 대표가 구급차로 후송이 됐어요. 그러면 현장을 전체로 인원을 통제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병력을 이용해서 기동대 현장이 있잖아요. 그 중에는 혹시 공범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단독 범행인지 근데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그걸 도와준 조력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그럼 현장을 통제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는지 체증을 해야죠. 거기가 일반인들이 지나갈 수 있는 곳입니까? 외딴 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당직자이거나 경찰이거나 언론인이거나 지지자이거나 그 외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곳 아닙니까? 의원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범죄 가능에 도움을 줬거나 공범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절차를 하셨어야죠. 예, 의원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제대로 채팅했는지를 확인했냐 이거. 예, 그걸 일본 설명드리려고 더죠, 지금 일본. 말씀을 좀 하고 일본 싶어서 더죠. 드리는 겁니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112 녹취록 거기 보시면은 현장에서 사진을 찍으라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시민들 사진을 찍으라. 그 얘기들이 뭔가 하면 혹시 있을지도 모를 공범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그 현장 범행 직후에 사진을 찍는 그런 그 무전에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자, 그럼 현장에 있는 말씀하신 사람에 그런 대한 것들을 채증을 다 했습니다, 했습니까? 조치를. 다 했습니까? 채증을? 현장에 나름대로 거기 사진 다 찍고 다 했다고 제가 채증을 보고를 다 했는지 받았습니다. 이 물청소하는 이 시점에 사건 발생 40분 만에 사진을 다 채증했는지 확인하셨냐고요. 응급처를 실려간 지 불과 10분도 안 된 그 상황에서 그때까지 사람들이 채증도 할 여력이 없었어요. 현장 통제하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판단을 가지고 다 현장에 대한 증거 확보가 됐다고 예단을 하고 이 조치를 취한 겁니까? 그리고 그 상황 전체를 지휘하고 계셨던 분은 경찰청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강서경찰서장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하더라도 부산경찰청장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전면적인 전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안전 특별검사로 도입해서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부산경찰청장도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갑의 존경하는 송재호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앉아 계신 증인들도 참 안타깝고 답답하시죠? 저도 뭐 거의 절망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국어를 같이 하는데,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게 항구가 맞나 하는. 국민들은 오늘 비가 온다 하는데 오늘도 세월은 간다 하는 것 같아요. 느낌 있고. 지금 이게 그냥 개인 이재명 건이 아니잖아요. 지난 대선 때 상당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섭외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우선.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현재 제1야당 대표예요. 그 대표가 목에 칼이 찔린 거예요. 뭐 이렇든 저렇든. 그러면 나 같은 수사의 문외한도 시작을 어떻게 스토리라인을 잡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아, 저 범인이 많은 준비를 했나 보다. 그냥 누굴 찌른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우발적으로. 어쨌든 상당한 준비가 있었나 보다. 그런 준비에서 혼자 했겠나. 공범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목에 칼을 찌른 거 아니에요. 피가 난 거 아닙니까, 상당히. 그러면 현장은 보존해야 되겠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탐문 수사를 광범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범행 동기를 밝히는 거고, 그렇게 시작해서 하나씩 준비가 상당히 없었으면 준비가 없었다 하든가, 공범이 없으면 공범 없이 단독이라 하든가, 앞에 가설은 이렇게 해놓고 결과들로 가는 거지. 저는 보면 흡사 경찰이 거꾸로 온 것 같단 말이에요. 준비가 없었다. 단독이다. 그냥 일개 개인이다. 목에 뭐 칼이 찔리긴 그냥 스쳐간 것 같다. 과도로. 피 조금 흘렸다. 현장 없애도 된다. 범행 동기 그냥 주관적 신념이 경도된 것 같다. 어느 쪽이냐 이게 어느 쪽. 제가 묻고 싶은 게 지금 경찰이 법을 어겼다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법을 지키셨어요.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때 사실은 광범위한 그 준비와 공범이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고 잘 탐문수사 해봤더니 실제는 이러이러해요. 이렇게 설명이 돼야지. 그렇지 않아요. 앞뒤가. 그래야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 소통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답변하지 마세요. 이사입니다. 다 하신 거예요? 예. 예. 다음은 서울 은평구에 존경하는 강병원 간사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부산청장님께서는 예. 이 피의자를 수사하면서 이 사람이 좀 확신범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범인 말씀이십니까? 예, 피의자. 예, 피의자, 예, 그 어떤 뭐 정치적 신념이 가득한 확신범적 성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마 예. 언론 초기에도 다 그렇게 예. 확신범이라고 그렇게 다들 공개가 됐고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범죄를 자백한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했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범이라고 다들 알려져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확신범이라고 하면은 본인의 의사가 상당히 이 변명문 공개 같은 때도 적용될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소위 변명문이 이제 8면짜리 남기는 말인데요. 그 내용이 이제 그 진술, 그 서면 진술에 가까운 압수물입니다. 증거물이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 법상 전체 공개하는 것은 또 피의사실 공표가 되기 때문에. 자, 봅시다. 피의사실 공표를 얘기하는데 이 수사 결과 발표도 피의사실 공표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 8면 그 내용의 요지를 제가 그때 브리핑 드릴 때 아니 그래서 발표를 우리 한 겁니다. 그 야당에서 줄기차게 그걸 다 공개해라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수사 결과 발표도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 공표하는 이유는 중대한 사건이고 국민의 관심이 높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확신범인데 본인이 이거를 공개하겠다고 누군가에게 맡기기도 했고 언론사에다가 보내라고도 했고 우편으로 또 본인이 영장실질심사 가면서 내가 이거 이미 제출했으니까 이거 참고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 되면은
공개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 이제 저희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늘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아, 그럼 수사기관은 왜 발표하냐니까요? 그래서 국민적 알 권리와를 위해서 요지를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본인이 겁니다. 공개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확신범이 자기 확신에 차서 내 변명문을 읽어보라고 언론에 보내려고도 했고 기자들한테도 그거 참고하라고 했어요. 수사 결과 발표하는 거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돼요. 오케이. 그런데 확신범이 확신에 차서 그 변명문을 참고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공개 못하겠다? 앞뒤가 맞는 그러니까 그 답변이에요? 범인이 공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이고 저희들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의 입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많은 국민들이 경찰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방금 저하고 질의 답변을 하면서도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경찰이 앞뒤가 안 맞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봅시다. 또 하나. 이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도 이게 오늘부터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부터 오늘부터 시행되죠. 예, 이 법에 따르면은 이 공개와 관련해서 피의자의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맞죠? 이 법이 오늘부터 적용됐고 이 법이 적용된 어제까지는 이 경찰 내에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다.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 피의자의 의견을 듣게끔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죠? 2021년 11월 11일 경찰이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국가경찰인권위에서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 일부 개정 지침안을 의견을 했다. 거기에 따르면은 이 신상공개와 관련돼 가지고 피의자의 의견을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내부 지침으로 있었을 거고 이게 조금 지침으로 있으니 법으로까지 해가지고 그 신상정보 공개법이 제정이 됐고 그래서 이게 오늘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이거에 따르면은 그 신상정보 공개위에서 피의자에게 그 확신범에게 당신 신상 공개에 대해서 공개해도 되냐고 의사를 확인해 봤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는 조금 부족했다고 봐요.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확신범이고 그렇게 대놓고 했기 때문에 공개되길 원했을 겁니다. 그렇다라 그러면은 그 사람을 불러다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침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심지어 법이 제정돼 가지고 오늘 시행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은 신상 공개와 관련돼서 그 피의자의 의사를 물으라고 해서 법도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모르겠죠? 예, 그 부분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사건의 중대성, 국민의 알 권리, 총선을 앞두고 제2, 제3의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막고자 한다면 이런 걸 막고자 한다면 저는 충분히 신상 공개를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위원회에서 피의자한테 확신범이기 때문에 공개 여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침도 있고 오늘부터는 법도 만들어 시행되고 있는데 경찰이 놓쳤다고 생각 안 합니까? 모르는 거니까 답하기 힘든가요? 만약 이거 지침에 따라서 한번 물어봐라 그러면은 저는 이 사람이 공개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적극적인 게 없었기 때문에 경찰이 축소 은폐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당적 공개 얘기하는데 정당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확신범이면은 저는 당신의 당적에 대해서 공개하기를 원해 안 원해? 한번 물어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물어봤습니까? 법에 의원님 그러니까 법에는 누설 금지가 있어요. 정당법 제가 24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당신 당적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개하기를 원하는데 당신 스스로 공개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냐고요, 경찰이. 그 부분은 디테일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확신범입니다. 확신범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죽이려고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경찰이
적극적이었다 그러면은 당적 공개에 대해서 본인에게 물어봐서 본인이 공개할 수 있는 것이고, 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의사실 공표 좋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수사 결과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변명문에 대해서는 그만큼 중요했고 본인이 공개되기를 원했던 건데 그걸 공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신상도 마찬가지고요. 오죽했으면 신상 공개할 때 피의자의 의사를 확인하자고 법까지 제정돼서 오늘부터 시행되겠습니까? 그 전에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피의자 의사를 묻게끔 되어 있고, 이것만 잘해서 그 피의자의 정치 테러범의 의사를 확인, 그러면은 저는 당적 공개, 신상 공개, 변명문 공개 다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거를 경찰이 적극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무언가 숨긴다고 생각하고 은폐한다고 우리 국민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청장도 답하시고 경찰청장도 답을 해보세요. 예, 그 의원님 그 부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그 업무를 할 때 잘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강병원 의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청장으로서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말씀 주신 대로 예를 들어 당적이 됐건 아니면 그런 남기는 글이 됐건 이런 것에 대한 공개 여부를 피의자한테 의사를 물어봐서 어떤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총장님, 요 대목에서 변면문 공개가 피의사실 공표에 문제가 되니까 이걸 밝히지 못했다. 근데 이제 범인은 그 변명문 공개하라는 뜻을 거의 몇 번에 걸쳐서 한 거예요. 기자들이나 뭐 물어보면 그렇게 하고 누굴 통해서 언론사에 보내라고 얘기도 했고, 그러면 공개를 못하면 우리 의원들이 경찰청을 가서 그 열람할 수 있습니까? 열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행안위 우리 의원님들이 그 열람을 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피의사실 공표죄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 청장께서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의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이제 이게 재판까지 당연히 갈 거기 때문에 어느 단계가 되면 당연히 공개는 될 겁니다. 아니 재판까지 가려면 몇 달 걸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게 국민들이 너무 의혹이 많다고 보거든. 오늘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있는 변명문 8쪽짜리를 우리 의원들이 가서 열람하겠다 이거예요. 그것도 안 보여줍니까? 행안위 위원들한테? 글쎄요. 그렇게 위중한 거예요, 그게? 제가 봤을 때 이게 정말 중대 사건의 수사 사안이고 지금 이제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진행 중인 수사 사안인데 물론 의원님들의 심정도 이해합니다만 그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게 공개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열람도 안 된다? 지금 그런 기록 자체는 사실은 이제 이미 우리 경찰 수사 단계를 떠나서 검찰에 가 있기도 하고요. 경찰에 있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에 있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철문 증인 아직 경찰 수사 요원들 해체 안 됐잖아요. 이거 그죠? 자료는 다 넘어간 거죠. 60여 명. 예. 해체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료는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압수물은 다 송치가 됐습니다. 송치가 됐어도 갖고 있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가서 보겠다 이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있는 거는 진짜로. 뭐 답변하기 어려운 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떡해. 아니 진짜 그 부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압수물을 송치를 했기 자, 때문에. 근데 나는 참 궁금한 게 많아요. 뭐냐면, 자, 보세요. 현장을 40분도 안 돼서 증거를 이제 없앴어요. 이게 보세요. 이게 칼로 찌를 때까지 왕관을 썼어요. 파란 왕관. 그럼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확신범입니다. 에? 자기를 드러내놓고 칼을 찌른 거예요. 이제 그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아산의 부동산 사무실 월세 해봐야 월 얼마 안 될 텐데. 그걸 5개월, 6개월 동안 월세를 못 낸 사람이 KTX와 택시를 현찰로 타고 다니면서 몇 개월 동안 그 범죄를 저지르려고 이재명 대표를 계속 따라다닌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배우가 없다. 그냥 단정적으로 발표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변명문도 공개를 못하겠다. 또 이 신상도 공개를 못하겠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좀 답답한 거예요. 이게 야당 대표라 그런 건지 4월 총선이 있어서 그런 건지
경찰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놓고 범죄 사실을 밝히는 게 경찰의 임무고 의무인데 자꾸만 뭐 다른 변수 요인들까지 보고 이 부분이 진행되지 않았는가 하는 우리 국민적 의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건데 오늘도 답변하는 걸 보니까 서로 엇박자가 나고 또 제대로 이 답변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실 물리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전체위에서 이걸 밝혀내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 증인들이나 경찰청장이 답변하는 내용, 표정,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는 내용과 표정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답답한데요. 그 끝으로 천준호 위원께서 추가 질의가 있다 해서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영석 의원도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예. 네, 우리 우철문 부산경찰청장님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사고 현장에서 그 테러 현장에서 응급차가 출발한 게 10시 52분쯤 됐습니다. 그 물청소가 11시 5분부터 시작됐거든요. 물청소의 장비가 현장에 있지 않아 가지고 차량으로 이걸 실어 왔습니다. 그럼 물청소 장비를 가져오라고 하는 전화는 몇 시에 한 겁니까? 그 현장에서 네네. 현장에서 제가 강서경찰서장이 예, 예. 했다면서요. 현장에서 예. 물청소 뭐- 장비를 가져오라고 한 연락은 몇 시에 한 거냐는 거죠. 그 정확 시간은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그걸 왜 모르십니까? 지금 이 사안이 얼마나 예. 중요한 사안인데. 현장에서 예. 가져오라고 이제 얘기가 돼가지고 연락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아, 그것도 파악 안 하고 나오셨어요. 뒤에서 빨리 얘기 확인해 보십시오. 몇 시에 연락했는지. 적어도 연락한 시간에서 차량으로 그 오려면 그냥 한 10분 이상은 걸렸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 순찰차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 순찰차가 현장에 청소도구를 싣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아니죠. 대걸레하고. 그래서 이제 150m 떨어진 펜션에서 네. 빌려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150m 떨어진 펜션에서 빌려왔으면 네네네. 연락한 건 몇 분입니까? 11시 정도 전화했습니까? 11시 6분이라고 그 네, 물청소 시작된 게 그 시간이고요. 예. 그걸 연락한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예. 환자가 이재명 대표가 피해자가 테러범으로부터 칼을 맞은 다음에 응급체에 실려서 이동한 시간이 10시 52분이거든요. 그때까지는 대부분의 경찰 병력이나 현장 상황이 보호하는 거, 환자를 빠르게 우송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었던 시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불과 그 뒤에 10여 분 만에 현장 채증이 이루어져서 증거 확보가 완벽하게 됐다라고 판단하는 게 가능하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불가능한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고요. 테러범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테러범 신상을 공개해야 될 이유는 그 공개가 공익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익이 크다면 공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공개를 통해서 얻을 이익이 내용이 뭐냐면 테러범의 범죄 행위가 더 명명백백하게 밝혀집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면 그 사람과 접촉했던 사람, 그 사람의 행정을 아는 사람들이 제보를 하게 되고 훨씬 더 그 사람과 많은 정보들을 국민들이 알게 되고 수사기관도 접수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테러범에게 영향을 준 극단적인 매체 또 그 집회 행위 주체자들 이런 부분들이 드러남으로써 국민들 비난을 받게 되고 또 다른 테러를 막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만큼의 공익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공개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보다 테러범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이것은 사건을 은폐, 축소, 왜곡하려고 하는 의도다. 이렇게 좀 보는 겁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윤희근 경찰청장님한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안 질의할 때는 변명문이 이 테러범의 범행 동기를 상당 부분 밝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 시점을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뒤에 근데 비공개로 입장을 바꾸신 거죠. 네. 이 비공개로 입장을 바꾼 배경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 중에 중요 부분은 저희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다만 혹시 부산청장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까? 건의를 했습니까? 공개 비공개에 대한 결정은 사실은 수사팀이 1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부산 쪽에서의 건의가 있었다고 이제 봐야 되겠군요. 자, 그리고 1월 7일 날 충남에서 공범이 체포됐습니다. 예. 그런데 1월 8일 날 국회 현안 질의 때는 공범이 체포되었다는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어요. 왜 국회의원들을 속였습니까? 그걸 제가 의원님들을 속였다고 말씀하시는 건 왜 전혀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아니고요. 그러면?
그때 그런 내용이 핵심으로 보고드릴 내용도 아니었을 뿐더러 왜 사실은 공범의 존재 여부가 핵심적인 내용이 아닙니까? 왜 보고 안 했습니까? 그걸 제가 보고드릴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공범인지가 아직 판단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공범의 의심자를 체포해서 조사 중에 있다. 밝혀지는 대로 보고하겠다 이렇게 했어야죠. 그때 공범 여부, 단독 범행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 사안이었는데 그때 왜 그런 사안에 보고하지 않았냐고요. 그때 현안 질의는 제가 기억하건대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했고요. 제가 수사사항 전체를 보고드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황에서 보고를 당연히 하셨어야죠. 공범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런 부분이 없다. 현재 단독범을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이 변동되는 상황이 그 상황에 대해서 국회에서 보고를 하셨어야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알려지게 된지 아십니까? 그 뒤로 경찰이 먼저 발표한 게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먼저 알려졌습니다. 이게 저게 바른 상황입니까 이게? 그때 제가 글쎄요 단독범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 공범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네. 다음은 광주 북구의 이영석 의원께서 추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영석 의원입니다. 김혁수 증인. 예. 네. 그 일요일 3일 신년 인사회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죠.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테러를 당하셨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대통령실로부터 테러 행위에 대한 어떤 대응과 조사를 해라 이렇게 테러 대응팀이나 이런 쪽에 대통령실에 지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지시받은 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대통령실에 전혀 지시를 안 했었어요? 지시받은 바 없습니다. 지시받은 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까 답변하실 때 정치 테러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증인께서. 정치 테러라는 용어가 뭐 틀리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다.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말씀하셔도 예. 충분히 그 의도나 그런데 이런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러 방지법상의 테러는 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응팀이나 합동조사도 못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합동조사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드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진행 중이 네네. 합동조사팀은 꾸려져 있나요 그러면? 그거는 그날 당일은 1차 가서 네. 이제 확인을 했고 또 아니 테러 방지법상 테러가 아니라고 하는데 합동조사팀은 꾸려져 있어요? 테러 이 매뉴얼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방금 조금 전에 했는데 테러 여부를 신속히 규명하는데 어떨 때 합동조사팀이 나가냐면은 테러 의심 신고 등등 해서 테러다가 아니고 테러일 경우 또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테러 여부를 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대테러센터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언제쯤 테러라고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건 제가 판단하기 참 오래 걸리네요. 어려운 것 이게. 같습니다. 네. 테러 종합상황실에서 문자 보낸 건 있죠. 그렇죠? 문자를 네, 경찰로부터 아까 받아서 뭐 그대로 보냈다. 경찰로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간부진하고 예. 그다음에 요청이 있어서 국정원 테러정보통합센터하고 방첩사 테러 위협 대응과로 두 군데 보낸 것은 언제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언제쯤 결론이 날지 참 답답합니다만 네, 저도 그 조속하게 빨리 결정을 내리셔서 대통령께서도 테러를 당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대통령실에서 저는 지시가 없었다는 게 참 납득이 안 가고요. 대통령실에 지시는 없었지만 대통령이 신년 인사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테러라고 규정을 해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테러 대응팀을 빨리 가동하는 게 그런 결론을 빨리 내려주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의원님 취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권인수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 대테러라는 걸로 규정도 내려지지 않았는데 내부에 보고를 하고 이러면서 네. 그게 가장 공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런 이 사건 규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든요. 네. 그럼 월권을 행사한 겁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그게 테러로서의 어떤 자기 역할 규정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네. 그럼 그런 식으로 보고를 날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 내부 간부진하고 그다음에 간부진이든 어떻든 일단 그게 공식적으로 퍼졌고 대테러 상황실이라는 그러니까 권위가 거기에 확정되면서 단순히 경찰 발포 이상의 의미들을 갖게 됐잖아요. 그 문제에 관련해서 현재 논쟁 그러면 그때 이 보고가 될 때
이 소방에서 올라왔던 보고는 같이 첨부되지 않았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방은 저희들이 이번에는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은 첨부되지도 않았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권을 행사한 거네요. 규정도 안 내려놓고 이렇게 했다면.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요. 저기 윤희군 청장님, 이게 이제 뭐 정치 테러가 벌어졌는데 경찰이 이제 신상 과거 행적에 대해서 밝히지 않으면서 그 수사를 총괄하는 손재한 부산경찰청 수사부장은 원칙을 지켜달라는 주문이 있어 제한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반복했는데 도대체 누가 무슨 주문을 했다는 겁니까? 누가 주문한 겁니까? 청장님이 하셨습니까? 총리실입니까? 그 의원님 말씀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네. 손재한 부산경찰청 수사부장이 네. 계속 원칙을 지켜달라는 주문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주문 누가 한 거냐고요? 저는 사실 그 말씀을 지금 처음 듣는데요. 네, 계속 이 주문을 네. 왜 이렇게 아는 게 없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원칙을 지켜달라는 주문은 이거 네네. 갖다 해서 그러니까 이 경찰의 이 이제 수사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테러범의 신상 과거 행적에 관련한 질문을 할 때 계속 원칙을 지켜달라는 주문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주문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테러범이 범행 성공 여부에 따라 이게 성공이라는 게 이제 죽음인 거죠. 살인을 이제 암살을 했었을 경우의 결과인데 여부에 따라 편지를 가족 외에 5곳에 발송해 달라고 공범자에게 요청했죠. 그런 내용 수사 내용에 저희가 아마 발표를 한 것으로 네. 제가 아는데. 그런데 네.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5곳의 수신자. 그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 말씀드릴 수 없으면 이 사람들하고 지금 제대로 확인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수사 왜 이 과정에서 사람 조사를 한 것으로 압니다. 네. 조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발표는 언제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수신자 5곳과 관련해서 왜 이쪽에 보내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 수사 단계에서도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아마 지금 이제 검찰 단계에서도 추가로 더 추가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다. 네. 그건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아마 수사 단계에서 저희도 확인을 했고 또 검찰 단계에서 추가 확인을 하면 기소 이전까지는 아마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은 저희가 확인한 부분들을 거의 수사가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어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는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글쎄요, 밝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아시든 공범 수사에 관해서 계속 국민적 의혹이 계속 제시되고 있는데 특히 이 5곳에 대해서는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수사가 진행돼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있다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글쎄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아마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결과 발표 때 그 내용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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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충북 증평 진천 음성의 손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청장님, 우리 이재명 당대표 살인 미수 사건 관련해 가지고 청장님이 최초 보고받은 건 언제쯤이에요? 범행 시점으로부터 발생 시간으로부터 거의 뭐 바로 받았습니다. 실시간으로 받았습니까? 예. 바로 그런 부산청장님한테 부산청장으로부터도 지휘 보고를 예. 받았고 예. 우리 상황실 개통으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 네. 그러면 장관실하고 대통령실로 바로 보고하셨습니까? 그거는 저희 보고 라인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고 아까 이제 네.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네. 그때 보고된 내용 있으면 공유 가능하십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아마 지금 대테러 상황실로 보고한 그 문자 보고가 제일 정확한 근거가 남는 보고일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네. 보고 확인해가지고 네. 보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우철문 총장님, 네. 계속해서 그 피의자의 변명문이 범죄 피의 사실이기 때문에 공표가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흉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의 증거물이죠. 그게 피의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 서면 진술, 그 피의자의 진술과 똑같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진술 관계된 증거물로서 압수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피의사실 공표하고는 다르죠. 그거 공개 여부와 피의사실 공표하고는 다른 문제다 하는 걸 제가 지적을 드리는 저희들은 거고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증거물이지 그게 어떻게 피의사실 공표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상식에 속하는 문제 아닙니까? 피의자의 진술과 연관된 압수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 피의사의 그 진술 조서에 그건 이제 우리 그 수사관이 추궁을 해서 받아내는 거는 이제 범죄 피의 사실이고요. 네. 그 사람 주관적인 입장이 담긴 하나의 증거물이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브리핑할 그거는- 때도 밝혀드렸지만 근데 팔면 문제는 내용과 뭐냐 하면 진술과 거의 일치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증인만이 알고 계시는 사안이시고 네. 근데 그거를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부분적으로 인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도 납득을 못 한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전부 다 공개를 하는 것이 공정한 그 경찰의 태도다라고 하는 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감하기 힘듭니다. 아이고 답답하다 야. 이상입니다. 그 우철문 증인님, 예. 사람이 자살할 때 글을 남기고 자살하잖아요. 예? 네네. 그 글은 증거물 아닙니까? 내가 이래서 생을 마감하겠다. 네. 맞죠? 네. 그 증거물 아니에요. 그럼 요번에 그 변명문 8쪽짜리도 이재명 대표를 찌르면서 본인의 생각은 미리 적어놓고 찌른 거 아니에요? 그 증거물 아닙니까? 예? 자살 사건의 유언으로 적어놓은 것을 막 공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그 언론에 공개 많이 하잖아.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자살했다는 게 언론에 좀 많이 그러니까 나와요. 그 뭐 전문이나 경찰이 나 공개하지는 이제 않습니다. 보세요. 지금 그 우철문 증인 부산지방청장청에서 발표한 수사 결과를 보면 범죄인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기 싫어서, 대통령 되는 게 싫어서, 또 이재명 대표가 좌파 세력을 공천해서 국회에 이 좌파 세력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가 싫어서 딱 이유 두 가지예요. 근데 지금 밝힌 게 없어.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마 경찰의 고위 간부들도 좀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국민적 의심이 드냐면, 이게 4월 총선에 야당 대표인데, 이게 잘못 발표하면 이게 총선에 엄청난 영향이 갈까봐 다 축소 은폐했다. 이런 의혹이 있고, 당적 문제만 해도 그래요. 당적을 정당법 24조에서 밝히지 못하게 하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유로운 정치 정당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요번 이 테러 사건의 중요한 거는 당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범죄인의 당적이 얼마 동안 어느 당에 있었고 왜 당적을 변경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빼버렸다고. 신상도 안 되고 변명문도 안 되고 모든 게 축소 은폐돼서 발표를 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도 여론조사에도 나왔지만 그게 그렇게 경찰 이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가 지금 그 변명문을 우리 의원들만 가서 보겠다 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건 저희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경찰이 정말 여러분들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 경찰의 독립성이 좀 제대로 돼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있다. 이런 의구심이 들게끔 한다 이거예요. 정말 안타깝게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께서는 나중에 재판부에 되면 변명문 다 공개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나중이고 왜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 사람은 누군지 공범은 없었는지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여러분들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사 결과를 발표 안 했다면 우리도 이런 얘기를 못 하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히려 의혹을 더 증대시켰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상임위에서 현안 질의에서 더 의혹을 증가시켰다. 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오늘 우철문 증인이나 김혁수 증인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윤희근 청장은 매번 이렇게 이 현안 때마다 나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 답답함이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여기서 정리하시죠. 뭐 이제 그렇게까지 제가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이 청장께서나 부산지방청장 증인 또 대테러 센터장 정말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여러분들 고위 간부 중에도 당혹스러웠다는 표현을 하는데 뭐 수사 결과에 대해서 발표에 대해서 제가 들었어요. 그 당혹스러웠다는 건 뭐예요? 본인이 생각한 거하고 다르게 수사 결과 발표가 됐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사태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일정이 잡히면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위원님 1분만,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예. 1분만 시간을 좀 주시면. 그러면 뭐 천준호 의원 한 말씀 하시고 청장님 네, 그렇게 하세요.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사건 다음 그 테러 사건 다음 날인 1월 3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테러범이 국민의힘 전신정당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 가입 탈퇴 재가입을 반복했다는 진술이 있고 피의자가 민주당으로 가입한 건 이재명 대표의 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입당한 것이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철문 증인, 예. 이 내용 사실과 부합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세한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절치 않은 겁니까? 사실과 다른 겁니까? 뭐 당적 문제도 있고, 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기사가 보도되었을 때 언론사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서 뭐 항의를 하신다든지 사실과 다르다든지 해명을 하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홍보팀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아예 보고도 못 받으셨습니까?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보고가 됐는데. 굉장히 저희들이 네. 수사 진행과 아시다시피 굉장히 사건 초기부터 정신없이 바쁠 때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쁠 때였는데 뭐 언론 보도 난 거 한 건 한 건 가지고 대응하고 깊이 대응하고. 그럼 이 언론은 이 취재를, 이 내용을 경찰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경찰로부터 이걸 유출된 건 맞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보도 경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수사본부에서 무슨 뭐 내용을 뭐 기사거리를 제공하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니 이런 중대한 사안이 경찰을 통해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 내부 감찰을 하시던 단속을 하시던 이런 거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정보인데? 아니 그때는 우리 경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뭐 인적사항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도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아마 그때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가 사정 당국을 통해서 얻었다고 예. 기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예, 그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윤희근 청장님 말씀 주십시오. 예, 오늘 뭐 여러 차례 저는 사실 의원님들 앞에서 이제 답변도 드리고 했는데 뭐 의원님들 답답함을 느끼셨다고 하니까 참 청장으로서 저도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청장으로서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많은 의원님들 여러 지적 가운데 자칫 저희 경찰 동료들이 굉장히 좀 자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비하성 그런 말씀을 의도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좀 일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정정 또는 한번 이렇게 유감 표명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청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뭐 어떤 부분이죠? 아까 뭐 사실은 이제 어떤 존경하는 모 의원님께서 그 저희가 뭐 과도와 뭐를 뭐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경찰의 수준 자질 뭐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여간 예 알겠습니다. 그 경찰분들에 대한 고생하심과 신뢰는 저희들 다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결과 발표를 보면서 자꾸만 이 오해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안타까운 거죠. 예, 그거는 그 해당 의원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영석 의원이 하셨어요. 예, 저 이영석 의원입니다. 방금 청장님께서 말하신 그 부분은
경찰의 수준이나 자질의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흉기, 누가 봐도 그건 흉기고 그걸 과도로 인지할 수 있는 여건 아니거든요. 일반인도. 그런데 그걸 과도라고 언론에 그리고 보고를 했다는 것은 뭔가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적을 드린 겁니다. 네, 예. 존경하는 이영석 의원님이 그런 의도로 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예,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죠. 네, 다만 네. 당시에 사실 뭐 이 칼이 아마 어디 신문지에인가 숨겨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현장에서 이게 과도다 아니면 뭐 이런 판단을 할 여건이 아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사건이 은폐되고 축소되고 하고 있다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의원님께서 확인을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정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일정이 잡히면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